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시아버지는 집안일을 어서 마무리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자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등을 토닥이고 가셨어요. 제 머릿결을 쓰다듬으시면서 설거지하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예쁘냐면서 칭찬도 해주시고요. 그럴 때면 저는 얼굴이 달아올라서는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해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갈게요. 라고요. 그리고는 그릇을 닦고 정리하는 손길이 바빠지죠.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하마터면 그릇을 놓칠 뻔하기도 했어요. 아버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제 몸에는 벌써 신호가 오고 있어요.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 날이니까 오늘은 아버님 댁에서 하루를 다 보내고 갈 생각이에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사랑해 주시는 아버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저에게 해주시는 걸 보면 딸보다도 저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아버님에게 딸은 없지만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예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만나본 남자들 중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시아버지인 것 같아요. 시아버지에게 듬뿍 사랑받는 지금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 비밀스런 이야기 여러분들께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예요. 남편과는 6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도 한 명 두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요. 남편과는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는 언니랑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는 주로 남의 식당 일을 하시면서 가장 노릇을 해오셨죠. 알뜰한 엄마 덕분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궁핍하지도 않았어요. 아빠의 빈자리는 늘 허전했지만 엄마랑 언니랑 알콩달콩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아왔죠. 언니랑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공부까지 마쳤고요. 언니는 공기업에 취업까지 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형부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저는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서 대학도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어 쓰곤 했죠. 언니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은 편이었어요. 공부도 더 잘하고 속도 깊은 사람이고 엄마도 언니에게 더 의지를 많이 하곤 하시죠. 그래도 제가 언니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딸은 둘째가 예쁘다고 하잖아요. 저는 얼굴도 예쁘장한 편이고 가슴도 조금 큰 편이에요. 언니처럼 좋은 머리를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예쁘게 낳아주신 걸로 감사해 하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예쁘장한 외모 덕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인데요. 처음에 엄마 친구분에게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 남편 조건을 듣고는 중매 자리를 거절하려고 했었어요. 집에 재산도 꽤 있는 듯 했고 직업도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도 저보다 나이까지 한 살 어린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물론 남편 외모가 조금 별로이기는 했어요. 못생겼다기보다는 조금 무섭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도 남편 조건이면 좋은 혼사 자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았는데 왜 하필 저를 만나보겠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죠. 엄마도 남편을 소개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 집이 남편 집에 비해서 많이 기운다고 그 자리에 나가지 말고 그냥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남편에게 소개해준 아줌마가 남편이 제 사진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자꾸 저를 부추겼죠. 그냥 커피 한 잔 마신다는 생각으로 나가보라고 재촉하는 아줌마 이야기에
저는 남편과의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남편은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도 더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 모습에 처음에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려운 느낌이긴 했어요. 제가 사귀어 본 남자들하고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죠. 솔직히 남편을 만난 첫날에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첫 만남부터 적극적이었죠. 커피를 마시고는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저녁을 사주기도 했고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죠. 그날 살면서 처음으로 벤츠를 타보게 되었네요. 마땅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지만 예쁜 건 여자에게는 큰 장점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상형이라면서 저에게 엄청 적극적으로 계속 대시를 해왔고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외모가 별로인 것보다도 남편이 가진 조건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을 결국 받아주기로 한 거죠. 저는 10번 찍을 필요도 없는 나무였던 셈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몇 달 연애를 하게 되었고요. 저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시댁은 고급스러운 동네에 위치한 아파트였는데요. 동네 분위기에 시부모님을 만나기도 전에 저는 기가 죽는 느낌이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외아들인데다가 나이도 저보다 1살 어리니 여러모로 제가 눈에 차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반면에 시아버지는 저를 처음 봤던 날부터 예뻐해 주셨어요. 저보고 얼굴이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서 남편이 여자를 잘 골라왔다고 흡족해 하셨죠. 물론 아버님이 그렇게 저를 예뻐하실수록 시어머니는 얼굴로 밥해 먹고 살 거냐면서 아버님께 핀잔을 주시기도 했죠. 남편은 아버님을 닮기는 했는데 아버님은 남편과는 다른 이미지였어요. 인상이 푸근한 편이시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셔서 저도 아버님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또 막내라서 성격이 싹싹하고 애교가 많잖아요. 예쁜 짓을 하는 저에게 아버님은 처음부터 푹 빠진 모습이셨고요. 저를 바라보실 때면 웃음이 절로 나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결혼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남편 내조와 집안 살림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는 요리도 배우고요. 집에서 멀지 않은 시부모님 댁에도 자주 찾아뵈면서 친근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시댁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장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요.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도 저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저를 예뻐해 주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산모가 건강해야 튼튼한 아이를 낳는다면서 백화점에서 전복 같은 고급 식자재를 챙겨서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출산할 때까지 무리하지 말라면서 집안일을 하는 이모님을 구해주시기도 했죠. 물론 남편이랑 아버님도 아이를 엄청 기다리면서 저에게 잘해주셨고요. 부잣집 사모님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는데 적응이 되어가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들이 상향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건가 봐요. 그렇게 첫 아이를 낳게 되었고 남편을 닮은 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좋아하셨고 남편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물론 친정엄마도 고생했다면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한동안 이어졌고요. 좋은 집에 직업 좋은 남편에
친구들도 다들 저보고 시집 잘 갔다면서 부러워했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중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무렵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갑작스레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었고요. 집에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시는 바람에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평소 혈압이 있으시기는 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참 사람 앞날은 알 수가 없는 듯해요. 그날따라 집안일을 봐주는 이모님도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었고요. 아버님도 골프 약속 때문에 집에 안 계셨거든요. 그렇게 허망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엄청 무거웠어요. 그나마 남편은 일 때문에 늘 바빴기 때문에 티가 별로 나지 않았는데요. 아버님은 아니었어요. 혼자 계실 시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시댁에 들르면 아버님은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늘 상실감에 젖어 있는 듯 해보였죠. 제가 며칠 전에 해놓고 간 음식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기도 했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음식을 새로 해서 넣어두기도 하고 입맛이 없을 아버님을 위해서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죠. 입맛이 없어도 드셔야 한다고 아버님 건강까지 안 좋아질까 걱정이라는 제 부탁에 아버님은 억지로 음식을 드시곤 하셨죠. 그런 날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차츰 아버님도 어머님을 먼저 보낸 충격에서 벗어나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제가 해드리는 음식이 맛있다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죠. 아버님은 어느 날인가는 바람이 쏘이고 싶은지 저하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시기도 했죠.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가서 좋은 옷을 사주기도 하셨고요. 괜찮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아버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질 수 있었죠. 집에서는 아이와 남편을 챙기고 일주일에 몇 번씩은 시댁에도 들러서 아버님을 챙기는 그런 날들이 이어져 갔어요. 저는 둘째가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어느 정도는 커서 어린이집에 가니 부담이 없기도 했고 또 제가 아이들을 예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각해보니 남편하고 밤에 잠자리를 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제가 분위기를 잡고 준비를 다 해놔도 늘 일 핑계를 대면서 피곤하다,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면서 피했던 것 같고요. 저도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를 몇 번 해봐서 절정을 느끼는 그 맛도 알고 있었고요. 또 제 나이가 30대이니까 저는 한참이었거든요. 사실 그냥 잠들어야 하는 매일 밤이 아쉬운 생각에 몸이 안달이 나기도 했는데 남편이 해소를 안 해주니 답답한 날이 많았죠. 오죽하면 남편 몰래 애인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건가 하는 나쁜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한참 때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몇 달이 넘도록 정말로 한 번도 잠자리가 없었죠. 혹시 밖에서 여자가 생긴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뒷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할 뿐이었고요.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느 날 밤인가는 제 속마음을 이야기해 보기도 했어요. 둘째도 갖고 싶고 또 한참 때라서 자기가 안 해주니 그거 생각이 날 때가 많다고요. 남편은 여자인 제가 나쁘끄럽게 그런 속마음을 이야기했는데도 잠자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겠냐면서 은근히 피해버리곤 했죠. 신혼 초만 해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제 뒷모습이 섹시하다면서 달려들던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밉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야릇한 욕구가 생기는 스스로가 밉기도 했죠. 친구들하고 간혹 통화를 해보면 남편이랑 금슬이 너무 좋아서 밤마다 홍콩을 간다는 한 친구의 말에는 통화만 했을 뿐인데도 그런 느낌이 상상이 되어서 제 몸에 신호가 오기도 했죠. 저도 그 짜릿한 느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는 친정 근처에서 보았던 성인용품점에 여성용 기구를 사러 가게 되었어요. 혹여나 누가 볼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근처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가게로 쏙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담한 실내는 분홍빛 야릇한 조명이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죠. 가게 사장 아줌마는 저처럼 민망해하면서 혼자 찾아오는 여자 손님들이 익숙한지 편하게 둘러보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저는 여성이 쓸만한 걸 추천해달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는 인기 있는 물건들이라면서 몇 가지 상품을 테이블 위에 꺼내놨어요. 흉물스러울 만큼 우람하게 생긴 그 기구들은 여자인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탐스러워 보여서 가슴을 마구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저는 중간 사이즈 정도의 용품을 가리키면서 잘 포장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여나 흔적이 남을까 싶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는 가게를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죠. 그 길로 집에 돌아오는 내내 몸이 안달이 나서 혼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고 몸에서는 열이 나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가방에서 그 물건을 꺼내봤어요. 남편의 두 배는 돼 보이는 그 기구는 쳐다보기만 해도 제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더라고요. 혼자 자기 위로를 안 해봤던 건 아니었는데 기구를 사용하긴 처음이었고요. 저는 그날 혼자서 몇 번이나 그 기구와 함께 절정에 가버리고 말았네요. 결국 침대볼을 세탁을 맡겨야 했고요. 그 뒤로 그 물건을 종종 이용하면서 스스로를 달래곤 했죠. 그런 날이 이어지니 더 이상 남편을 보채지 않아도 되어서 좋기는 했어요. 물론 남자와 진짜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었지만요. 남편과 리스 부부가 되어버린 것이 불만이기는 했지만 그 밖에 제 생활은 큰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저는 아이도 챙기고 미운 남편이기는 하지만 내조도 착실히 하면서 지냈죠. 시아버님을 챙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시댁에 들러서 아버님 반찬도 해놓고 말상대도 해드리곤 했죠. 어느 날인가 저는 남편에게 혼자 큰 집에 사시는 시아버님이 적적할까 싶어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저의 그 말을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요.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 불편할 게 많아서 안 된다고 했죠. 남편이 그렇게 나올수록 아버님을 뵐 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언니가 가까이 살면서 자주 들르는 편이라 괜찮았지만 시아버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찾아가지 않으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을 봐주던 이모님도 그만두게 하신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그럴수록 아버님하고 더 가까워져 갔죠. 아버님은 제가 딸 같다면서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그날도 아버님 댁에 반찬거리를 해드리러 간 날이었죠. 간 김에 집안일도 조금 해놓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원두커피도 내려서 가지고 갔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버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대화 중에 아버님은 저에게 둘째 계획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둘째를 갖고 싶기는 하다고 말끝을 흐렸죠. 아버님은 제 말투에서 뭔가를 캐치하시고는 무슨 일이냐면서 물어오셨어요. 남편이 서운하게 하는 게 있냐면서 다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죠. 아무리 아버님이랑 가까워지긴 했지만 요즘 잠자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괜찮으니 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남편이랑 잠자리 안 한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남편이 저보기를 돌같이 한다고 속상하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시작이 어려웠지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니 마음에 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죠.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본인이 미안하다면서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서 쌓아만 두고 있었는데 아버님에게라도 털어놓으니 그동안 쌓였던 속상함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에게 기대서 한참을 흐느꼈네요. 아버님 품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제가 편히 울도록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마음도 좋았고요. 눈물은 멈췄는데 저는 그대로 아버님에게 기대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남자 품에 기대 보는 거라 너무 좋았고 아버님에게 안기듯이 기대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마저 들었죠. 저는 아버님에게 기댄 채로 아버님 허리를 살짝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몸을 더 바짝 밀착시켰죠.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아버님은 제 마음을 눈치를 채신 건지 제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아버님을 쳐다봤어요. 눈물 때문에 얼룩진 제 얼굴을 아버님이 어루만지면서 닦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우는 모습마저도 예쁘다고 해주셨죠. 예쁘게 봐주시는 아버님에게 더 예쁜 짓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 다정한 말에 그만 아버님께 입을 맞춰버리고 말았어요. 아버님은 저를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셨고요. 그렇게 그날 믿기지 않게 저는 아버님하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다 터뜨려버리고 말았죠. 저는 괴성을 지르면서 흐느끼기도 했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괜찮았어요. 아버님도 제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저를 토닥이시면서 괜찮으니 우리만 아는 일로 묻어두자고 하셨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아버님 덕분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가진 좋은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침대보가 다 젖어버렸더라고요. 저는 침대보를 걷어서 세탁을 맡기겠다고 하고는 아버님에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아버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아버님은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러자고 하셨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아버님과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게 믿기지를 않았죠. 정말로 일어난 일이 맞는 건가, 혹시 꿈을 꾼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후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버님과 좋은 시간을 보낸 게 정말로 만족스러웠거든요. 남편보다도 아버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정말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족감을 느꼈던 날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 후로 아버님 댁에 갈 때면 저는 더 예쁘게 꾸미고 가고 있어요. 화장도 조금 신경 쓰고 있고 옷도 종종 과감하게 입기도 하고요. 아버님도 그 일 이후로 저를 더 예뻐해 주시고 계세요. 제가 집안일을 할 때면 다가와서는 제 등을 토닥이시거나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해요. 그럴 땐 일을 하다가도 달아올라서 우리는 안방으로 가버리기도 하죠. 아버님은 제가 안 예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서 저에게 감탄을 하시곤 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제가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절정을 느껴보기도 했네요. 솔직히 남편하고 사랑을 나눌 때는 한 번도 절정까지 가보지는 못해서 아쉬웠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절정이었죠. 그 모습에 아버님이 엄청 놀라시기도 했고요. 저는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얼마 전에는 아버님이 제 생일 선물이라면서 차를 한 대 뽑아주셨어요. 그것도 고급 수입차를요. 정작 남편은 제 생일을 까먹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날 더 정성스럽게 아버님을 사랑해 드렸어요. 만족해 하시는 모습에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죠. 요즘 저는 여러모로 행복해요. 아버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만족시켜 주셔서 욕구 불만도 싹 사라진 상태이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친정엄마에게 용돈도 자주 드릴 수 있어서 효도하는 기분도 들어요. 물론 딱 한 가지 둘째를 가지고 싶다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기는 한데요. 남편에게 더 늦기 전에 둘째 만들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시아버지도 남편에게 둘째 계획 세우라고 잔소리를 해주신다고 했으니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제 비밀스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버님과 보내는 그 시간들이 참 만족스럽고 후회는 없어요. 덕분에 저는 예전에 성인용품점에서 구매했던 그 기구를 가져다 버리게 되었네요. 이제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둘째를 가지고 싶다는 것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오랜 시간 아버님이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 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